이제 114회 기출문제 7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1번을 보니까요.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 거래처 등록 보시면 거래처가 한국개발이라는 거래처니까 좀 화면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 등록을 들어가서요. 전 여기 회사를 그냥 생성했어요. 그래서 코드는 500번.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한국개발. 그 다음에 동시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134-24-91-004. 134-24-91-004. 대표자 성명 김한국. 그 다음에 업태는 정보통신업. 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사업장 주소인데 보시면 우편번호 입력은 반드시 생략하래요. 반드시 생략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치시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영로 192번 길 12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래에다가 삼평동이라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인데 코드를 862번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행사지원비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하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일단 862번 이렇게 찾아요. 그럼 여기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행사지원비 치시고 성격은 문제에서 경비라고 했죠? 경비 치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요 두 개 한 거예요. 862번도 했고요. 세 개 한 거죠. 그럼 이제 적요 여기. 현금 적요 1번에 행사 지원비 현금 지급. 행사 지원비 현금 지급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체조 1번에다가 행사 지원비 어음 발행 이렇게 치시면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이 까다로웠는데 3번은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직접 제가 문제 풀었었거든요. 뭐냐면 지금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요. 그 부재료비 300만 원이 누락됐대요. 그럼 우리가 부재료비가 누락됐으면 요게 이제 재료비가 누락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부재료비 300만 원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기분이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품 매출원가 이걸로 사용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안 돼. 확인. 좀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F2번으로 부재료비를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단기 부재료 매입액에 300만 원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재료비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원래는 8,725만 원이었는데 9,025만 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9,025만 원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9,025만 원이라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확인하고 여기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9,025만 원이에요. 9,025만 원이면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 매출 원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원가 클릭하면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72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9,025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단기 순이익 있죠. 여기 있는 단기 순이익이 올바른 게 7,821만 원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영향 주냐면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7,821만 원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회사를 새로 생성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안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 아무거나 좀 일단은 뭐로 할까요? 잠깐만. 그래서 여기다 뭐 제품 매출 하나 적을게 그냥 아무렇게나 숫자. 그럼 여기에서 계산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요. 당기순이익이 9,025만 원. 당기순이익이 아니군요. 7,821만 원이네. 9,025만 원에서 7,821만 원. 9,025만 원이거든요. 9,025만 원 더하기 7,821만 원. 그러면 이게 168400. 이거 좀 맞춰 놓으려고요, 시험이랑.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여기 당기순이익이 7,121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 영향을 주냐면 여기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죠?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당기순이익이. 그럼 여기가 아마 숫자가 다른 걸로 있을 건데 불러오게 하시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7,821만 원으로 바뀔 거예요. 바뀌면서 여기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건 안 바뀌는데 어쩔 수가 없게 요게 9천 올바른 미처분 이익 여기 12월 31일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9,094만 원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숫자와 일치되게 만드는 것까지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다 좀 입으로 대입해 볼게요. 숫자를 좀 여러분들 일치시키기 위해서 계산기 활용해 가지고요. 만약에 요게 이제 9,094만 원 빼기 7821000 하면 요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 9,094만 원이에요. 그럼 얘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뭐와 일치해야 되냐면 2월 이익잉여금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2월 이익잉여금. 그래서 요게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재료비를 외상으로 매입했다라는 건 외상매입금도 누락했다는 거잖아요. 외상매입금을 누락했으니까 여기 외상매입금이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 외상매입금이 8,70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외상매입금이 8,7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바른 외상매입금 8,700에 300을 가산한 9천만 원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야 완벽하게 답을 맞추신 거예요. 좀 어렵게 설명이 되지만 이건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문제가 있어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거대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1번 이제 일반전표 입력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확정 기여형 DC형이면 퇴직급여 처리하죠. 근데 영업팀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니까요. 요거는 뭐로 처리하냐면 우리가 800번대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는 7월 5일자에 차변에 퇴직급여 영업팀 140 대변에 보통예금 140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문제 2번에 1번을 맞으신 거고요. 저는 가급적 미리 설명드리면 그 채권하고 채무가 아니면 거래처 안 거니까 채권하고 채무가 아닌데 거래처를 거셨으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인데 보니까요. 일단 고은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 55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대요. 그럼 외상 매출금 자체가 재고자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 어음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어음인 받을 어음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4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550만 원하고 440만 원을 더한 숫자가 외상 매출금의
금액이었던 거죠. 고은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 금액이 990만 원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그대로 해볼게, 분계를요. 자, 그럼 날짜가 7월 25일자. 일단은 우리가 받으러 온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래처는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 쓸게요. 주식회사 고은상사. 원래는 여기에다가 고은상사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지만, 알죠? 저는 그냥 이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거래처가 걸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여기다 거래처 적는 건. 그 다음에 차변에 550만 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보통예금 계좌로 4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총 990만 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상매출금도 거래처를 걸어야 되니까 여기에 주식회사 고은상사라는 거래처가요. 받으럼과 외상매출금이란 채권에는 꼭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보시면, 우리가 이게 받으럼이 이거, 받으럼 5천만 원이 은행에서 이제 할인을 했는데, 매각 거래래요. 그럼 매각 거래라는 건 받으럼 5천만 원짜리를 만기 전에 내가 4,500만 원에 판 거니까, 이 500만 원의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8월 30일 날. 자, 일단은 받으럼을 감소시켜야죠. 은행에 넘겼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받으럼.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재원을 꼭 걸어주시고요. 채권이니까요.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게 나머지 4,500만 원이죠. 그럼 받으럼 5천만 원짜리를 4,500에 처분 매각 거래니까 이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지금 단기 투자 목적은 단기 매매 증권인데 주식으로부터 배당금 230만 원 확정되어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그럼 이건 배당금 수익 잡으면 되죠. 이거 쉬운 문제였어요. 10월 3일 날 차변에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로 230만 원 받았고요. 대변에 배당금 수익 잡으셔야 되는데 중간 배당금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 자, 이거 재무팀은 본사니까 급여는 800번대 급여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제3자인 김가연이 내야 될 세금을 세금이나 사대보험 38만 1,080원을 뗀 나머지 451만 8,920원을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거죠. 그럼 우리가 제3자가 내야 될 사대보험이나 세금 등을 회사가 원천징수한 걸 요거 예수금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월 31일 날 차변에 급여 금액은 총 490만 원이 발생했고요.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381080 맞죠? 대변에 나머지가 보통예금 이렇게 다 채권채무는 아니니까 거래처 안 걸었습니다. 뭐 거래처를 거셔도 여기다 뭐 김가연 거셔도 상관없죠.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은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 쓰죠. 액면가가 800만 원짜리인 사채를 845만 원에 발행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요 발행은 할증 발행이고, 그럼 할증 발행이니까 차이 나는 45만 원은 여러분들이 어떤 계정 과목 쓰셔야 되냐면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금은 845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12월 21일자 차변에 일단 당좌예금에 845만 원이 들어왔고요. 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라는 부채는 무조건 액면가. 그럼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사채의 가산 계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네, 날짜가 언제냐면 7월 20일이네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소재 엔비디아 잘 나가죠? 엔비디아의 직수출이에요, 직수출. 그리고 우리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산적일의 환율이죠. 하다 보니까 여기 계약 7월 1일자는 의미 없는 자료고요. 5,000달러에다가 1,200원을 곱한 게 우리가 공급가액이 되겠죠. 공급가액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제품을 팔았는데 차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계 유형이 혼합도 되고 외상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7월 20일 날 유형은 수출, 그다음에 전 제품이라고 할게요. 공급가액은 여러분들이 5,000달러에다가 1,200원 곱하면 이게 600만 원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쓸게요. 엔비디아. 아이고, 힘들다, 이거. NEP. 이렇게 쓰셔야죠. 그리고 영세율 부분에서 직접 수출 1번 누르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 입력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계 유형은 네, 외상이라고 하셔도 되고 혼합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 상품 매출로 세팅돼서 나오네요.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요거 아마 제품 매출이 걸려 있었을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고칠게요. 가가지고 환경 등록에서 고쳐야 되겠네요. 이게 매출 채권 그렇지 153번 신용카드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세팅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조심하실 게 토지를 매각했어요. 우리 토지 매각은 면세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면세라는 매출 쪽에 면세라는 유형 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는데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했으니까 외상이에요. 조심하실 게 토지라는 재고자산 아니니까 얘는 미수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7월 23일로 유형은 매출 쪽에 면세 토지 공급가액은 6,500에 팔았고요. 면세니까 부가세 없고요. 거래처는 여기다 적을게요. 돌상상회라고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전자의 여, 분계 유형은 혼합이죠, 무조건. 혼합. 자, 대신에 대변의 제품 판 게 아니라 토지를 판 거니까 토지를 장부가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토지의 장부가는 6,200이죠.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취득 원가가 그대로 장부가.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3,00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수금 이게 3,500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6,200짜리 토지를 6,500에 팔았으니까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 본 겁니다. 네,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분계를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답안. 자, 이제 3번인데요. 3번은 별도로 할게. 3번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회사 제품 홍보니까 광고 선전이에요. 제품 홍보. 광고 선전이고요. 네, 광고 선전비죠. 근데 현대카드로 결제했어요. 결제했는데 여기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매입 세액 공제가 되는 카드인 여러분들이 카과를 거시면 되겠죠. 매입 쪽에 카과입니다. 대신에 거래처는 조심하실 게 광고닷컴에서 내가 결제를 했으니까 예, 여기 8월 10일 유형은 카과 분목은 뭐 제품 홍보? 뭐 이 정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 입력하면 이렇게. 거래처는 광고닷컴 이렇게 쓸게 그냥. 자, 그리고 신용카드 산책 지금 거래처 코드 있는데 신용카드에서 여러분들이 꼭 현대 카드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생략할게요. 반드시 걸어 주셨다라고 가정하고요. 네, 분계 유형은 혼합도 되고 카드도 되는데 전 카드로 걸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원재료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죠. 그래서 800번대 광고 선전비 잡으시고 자, 여기 거래처는 직접 쓸게요. 여러분들 현대 카드가 걸려야죠. 미지급금은 현대 카드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분계 유형을 카드로 하셨으면 여기가 현대카드가 걸렸을 거고요. 혼합 거신 분들은 미지급금에 현대카드로 돌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은 원재료를 구매했으니까 일단 매입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세액이 있어요. 원재료를 매입하고 매입세 부담을 했는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 쪽에 과세가 되겠고요. 그럼 내가 구입했으니까 공급자가 고철 상사를 걸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데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어음은 지급어음이 되겠고요. 외상미수금은 외상이란 뜻이니까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을 했으면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걸어보면은 자, 8월 17일자의 유형은 51번 매입쪽 과세. 뭐 품목 원재료라고 할게요. 거기구나. 품목은 뭐 K31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품목 수량 단가는 복수거래 아니면 채점 대상 아니에요. 밸브. 공급가 얘기를 다 쓰죠. 네, 6만. 전입. 어? 아, 6만이군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네, 주식회사 고철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라고 돼 있으니까 여. 네, 분계 유형은 혼합이죠. 어음하고 외상이 혼합이니까. 그럼 여기 대변에 지급 어음은 5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원재료 외상으로 산 건 외상 매입금 820만 원 이렇게 걸리면 되겠네요. 자, 이제 페이지 5번입니다. 자, 보니까 냉장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래요. 아마 이제 비품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뭐 유형은 혼합도 되고 현금도 되는데 전 현금을 하겠습니다. 그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으니까 비품이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우리가 매입 쪽에 현과가 되겠고요. 자, 8월 28일자 매입 쪽에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 현과 냉장고 수량 1개 그러니까 550만 원. 거래처는 여기다가 주식회사 와마트에서 샀죠? 네, 분계 유형은 전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 혼합이신 분들은 여기가 차변일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이니까 여기 비품 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혼합 거신 분들은 대변에 현금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웠던 게 6번이에요. 6번은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웠어요. 대부분 좀 많이 고생하셨을 건데 뭐냐면 우리가 대표이사가 결혼식장 대관료잖아요. 이건 대표이사가 돈 줘야, 대표이사가 지출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고요. 전자세금 계좌에서 수취했대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내야 될 결혼식장 대관료를 회사가 대신 냈잖아요. 그리고 매입세액을 부담했죠. 그럼 당연히 얘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줬고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얘는 일단 매입 쪽에 불공을 거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건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차변에 뭘 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법에서 그 대표이사는 나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걸 우리가 세법에서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가지급금이 대여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그 특수관계자가 써야 될 걸 회사가 지출을 해주는 걸 여러분들 방지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에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회사 돈으로 자기 물건 같은 거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법은 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의 호텔 결혼식장 대관료를 빌려줬다라고 봐요. 빌려줘 가지고 나중에 이자를 받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자를 안 받아내면 두드려 패는 게 있는데 그 두드려 패는 건 전산세무 1급 때 여러분들 나오시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급금이라는 걸 쓰시고 얘는 대여금이니까 반드시 거래처를 특수관계자, 왜냐면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보는 거니까 대표이사 김영순을 거셔야 돼요. 가지급금에. 대신에 내가 어디에서 이체를 했냐면 여기 있죠? 여기 대박호텔에 갖다 준 거니까 네, 거래처는 대박호텔 거시는 거고요. 어떻게 하시냐? 이게 좀 어려웠어요. 11월 8일 날 유형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세금 계산서고요. 파라다이스 홀 대관. 비싸네요. 2,500. 네. 1,500만 원. 예. 자, 근데 거래처. 그럼 여기는 대박 호텔한테 지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호텔 주식회사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라고 있으니까 1번. 그리고 불공제 사유이고 맞습니다. 사업과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 분계유형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혼합. 근데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가지급금이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대박 호텔이 아니라 김영순이라는 네, 대표이사한테 돈을 2,750만 원 빌려준 걸로 보겠다. 나중에 회수해라. 이자 받아내라. 원금과 이자 안 받아내면 두드려 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6번 문제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자,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소모품비 있죠? 영업부 사무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호호꽃집에서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대요. 우리 꽃이 면세거든요. 면세인데 어떻게 했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로 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죠. 왜냐? 계산서 매입이니까 면세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돼 있었냐면 11월 12일에 유형이 50일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뭐 얼마였지? 잠깐만요. 이거 고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에 10만 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과세 이렇게 10만 원 쪼개가지고 네, 거래처 코드가 호호꽃집 네, 전자 분계 유형은 혼합 여기에 소모분비 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매입 쪽에 면세죠. 그래서 면세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꽃 자체가 10만 원인 거예요. 공기정화 식물이 10만 원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소모품비 대변에 보통예금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답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유형 자체를 면세로 바꾸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인데요. 2번은 여러분들 좀 아쉬운 게 지금 부가가치세 포함을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세금 계산서를 받았냐 이런 것들 줘야 돼요. 근데 안 줬으니까 문제가 조금 나사가 빠졌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12월 12일 날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에서 과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렇게 돼 있었고요. 거래처가 주식회사 베스트 디자인에 지급했고 전자 분계유형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면 건물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얘를 수선비로 한 거예요. 수선비. 이렇게 해가지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을 할게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선비가 아니라 건물인 거죠. 그래서 얘를 건물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완성 건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결산입니다. 자,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동부터 먼저 입력하고 자동을 나중에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시는 건데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수동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선납세금 정리하는 거니까 수동과 자동이 둘 다 되죠. 저는 3번은 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는 눈사람의 주식을 1,000만 원에 취득했대요. 우리 단기 매매 증권에서 액면가액은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주식이 액면가가 100원이지만 100원 주고 못 사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샀던 단기 매매 증권이 기말 현재 시가가 1,250만 원이 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이익이 250만 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날 자변에 단기 매매 증권 25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2. 아마 여기에 제 계정 과목이 설정 안 돼 있어서 근데 실제로 여기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2일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문제 5번에 2번입니다. 자, 우리 외환회계인데 지금 기말이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내가 미국 GOD사에 2,000달러를 장기로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우리가 이제 빌려줬을 때 환율을 곱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10만 원이었답니다. 이걸 굳이 계산을 하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210만 원인데 요걸 2,000달러로 나누면 이때 빌려줬을 때 환율이 나오겠죠. 그럼 빌려줬을 때 환율이 요거 빌려줬을 때 환율이 빌려줄 당시가 이거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빌려줄 당시의 환율이 달러당 1,050원이었대요. 이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12월 30일에 장기 대여금이 기말에 1,120원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000달러 있죠? 2,000달러가 12월 31일에 1,12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곱해보시면 224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기 대여금이 내가 처음에 빌려줬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210만 원 했던 게 기말에 우리나라 돈으로 224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회계 처리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장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14만 원만큼 시가가 올랐죠. 그죠? 시가 공정 가치가 올랐으니까 장기 대여금을 14만 원만큼 네. 거래처 걸어야죠. 미국 GODS사.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돼. 채권이니까. 금액은 14만 원이고요. 그다음 우리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기분 좋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 이익인데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12월 31일에 법인세에다가 지방소득세 포함, 이게 여러분 법인세 등이잖아요. 법인세 등이 1,500만 원으로 산출이 됐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미리 납부하는 게 중간예납도 있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니까 법인세, 중간예납세 57만 원과 원천징수세 13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대요. 그럼 이 선납세금 정리하란 얘기죠. 그럼 나머지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미지급 세금. 그래서 일단 수동결산으로 해보면 차변에 법인세 등이 없나? 법인세 등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 법인세 등이라고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법인세 비용 아닙니다. 법인세 등입니다. 자, 이거 좀 바꿀까요? 법인세 비용 말고. 바꿔가지고요. 좀 알아볼 수 있게. 여기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거 바꿀게요. 이거 998. 요거. 요거 법인세 등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임으로 바꾼 겁니다. 다시 11일 차변에 법인세 등 네, 얼마 잡으셔야 되냐면 1,500만 원. 그다음에 선납세금 정리하죠. 합치시면 선납세금이 700만 원일 겁니다. 대변에 선납세금 700만 원. 그럼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란 부채가 잡히는 거죠.
네, 이게 수동결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5번에 3번을 수동결산으로 하지 않고 자동결산으로 하셨다면 얘를 이렇게 하셔야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네, 맨 아래에 있는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요. 이거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쉽네.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할게 그냥 여러분들 선납세금이 1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납세금에다가 제가 아무거나 한번 추가해 볼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700이라 적을게.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이렇게 다시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 선납세금 700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700 적고 추가 계상액이 800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700을 여기다 적고 800을 여기다 적어 주셔야 돼요. 하시고 마지막에 자동 결산이니까 전표 추가까지 눌러 주시면 완벽하게 끝이 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의 1번인데요. 문제 6번. 장부조에는 제가 장부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일단 우리가 여기 3월에 발생한 판관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가 불가능해요. 물론 가능하지 노가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주로 여기 월계표 들어갔거든요. 월계표 들어갔더니 기업 업무 추진비 옛날에 접대비를 했던 거 있죠? 걔가 5만 원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2번은 24년 2월 말 현재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액이니까 우리가 2월 말일 시점에 잔액을 조회해가지고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들어간 곳은 재무상태표고요.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도 가능하고 여러 장부가 가능해요. 전 근데 재무상태표와 합계잔액 시산표를 갔거든요. 갔더니 미수금이 대손충당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없어서 미수금 잔액이 2,253만 원이었고 미지급금이 얼마였냐면 얘가 1,68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670만 원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에 3번은 불공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우리가 신고서를 가면 일기 확정 신고기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세액이니까 여기 16번에 이쪽 세액을 보시는 게 답이었어요. 네, 그게 보니까 306만 원이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출문제, 오늘 시험 보신 114회 기출문제 지금 영상은 실기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올릴 건데 여러분들 이번에 꼭 좋은 이번에 꼭 기출문제에 좀 잘 맞으셔가지고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마스터 회계학원의 김민국 강사였습니다. 제가 직접 시험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노력 많이 했어요. 저희 마스터 회계학원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여기 마스터 전산회계 학원에서 세무 전산회계 2급부터 전산세무 1급을 가르치니까요. 저희 마스터 회계학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